1960년대에서 1970년대 땀과 웃음으로 채운 여름 이야기. 안녕하세요. 노을빛 산책입니다. 창밖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아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에어컨 바람에 머리카락이 살랑거리고 차가운 음료수 캔이 결로를 맺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과연 50년 전보다 더 행복해졌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을 시간의 문턱으로 모시고 가려 합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그 뜨거운 한여름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과 얻은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손목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에어컨 한 대 없이도 더위를 이겨내며 가족과 이웃,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했던 그 시절. 불편했지만 따뜻했고 부족했지만 넉넉했던 그 여름으로 천천히 걸어가듯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에어컨 리모컨을 든 손이 잠시 멈춥니다. 16도, 18도. 우리는 언제부터 온도를 숫자로 정하게 되었을까요? 그 시절 에어컨은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집에는 전기세를 아끼느라 선풍기조차 한두 대뿐이었죠. 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바람이. 사람들은 인공적인 바람 대신 자연의 바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람과 친구가 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고의 피서지는 바로 한옥집의 대청마루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전부터 마당에 물을 뿌리셨습니다. 물이 마르기 전에 바람이 불어야 시원하다고 하시며 뜨겁게 달궈진 마루에 젖은 걸레를 밀면 나무결 사이로 물기가 스며들며 은근한 서늘함이 퍼져갔습니다. 잠시 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그 시원함이 더위를 가라앉혀 주었죠. 그 소리가 들려오면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둘 대청마루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자연이 우리를 부르는 신호였던 것처럼. 마루에 앉아 있으면 앞마당과 뒷마당을 가로지르는 바람이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맨살에 닿는 차가운 나무마루의 감촉, 창문 밖에서 매미가 숨이 차도록 울어대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뻐꾸기 소리가 어우러져 한여름 오후의 교향곡을 만들었죠. 지금 우리는 조용합니다. 에어컨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릴 뿐. 매미 소리는 언제부터 소음이 되었을까요? 뻐꾸기는 언제부터 들리지 않게 되었을까요? 바람 한 점 없는 날이면 어머니는 손부채를 들고 저희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셨습니다. 얘야, 부채질 좀 해줄까? 엄마, 바람이 시원해요. 그때의 부채 바람은 지금의 에어컨 바람보다도 더 정겹고 고마웠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서 나오는 바람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바람 속에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일까요? 문득 깨닫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시원함이 아니라 서로를 시원하게 해주려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아파트 단지의 조용한 복도를 바라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모두들 집 안에서 각자의 스크린을 들여다보고 있겠죠. 그런데 50년 전 이맘때쯤 이 땅 어디선가는 아이들에게는 골목길이 우리의 놀이터였습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아침 일찍부터 영철아, 놀자 하는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집집마다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 모래가 잔뜩 묻은 맨발로 흙바닥을 달리며 놀았습니다.
그때는 모든 집의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만 열려 있던 게 아닙니다. 마음도 열려 있었습니다. 구슬치기, 말뚝박기, 숨바꼭질은 물론이고 딱지치기와 공기놀이까지. 해가 쨍쨍한 여름의 오후는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온몸이 땀으로 젖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목이 마르면 어느 집이든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집 아주머니가 건네주는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이면 금세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얘야, 목마르지? 이리 와서 물 좀 마셔.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도 우리 아이라는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의 집 안에서 각자의 차가운 물을 마십니다. 더 깨끗하고 더 시원하고 더 건강한 물을. 하지만 그 물에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얼음이 귀했던 시절이라 냉장고 속 얼음이 동동 떠있는 보리차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죠. 한여름 땡볕 아래서 놀다 보면 점심 무렵 마당 한편에서 따각 얼음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동네 전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소리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할머니는 큰 양푼에 시원한 물과 함께 얼음 조각을 넣어주셨습니다. 이가 시릴 만큼 차가운 얼음 조각을 입에 넣으면 그 시원함에 아이들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아이들이었죠. 지금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부러워할까요? 더 빠른 인터넷을? 더 좋은 게임을? 아니면 그 시절 아이들처럼 함께 눈을 감고 행복해할 수 있는 단순한 순간을?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에 각자의 음식을 먹는 우리. 언제부터 가족의 식사 시간이 이렇게 조각났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름 간식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수박입니다. 당시엔 귀한 과일이라 명절이나 한여름 한복판이 돼서야 겨우 맛볼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귀함 때문에 더욱 특별했습니다. 어머니가 커다란 양푼에 수박을 듬뿍 넣고 바나나와 통조림, 복숭아를 썰어 넣은 뒤 톡 쏘는 사이다를 부어 수박 화채를 만드시면 온 식구가 모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오직 가족만이 존재했습니다. 얼음 몇 조각이 동동 떠있는 화채 한 국자는 그 더위 속에서 최고의 피서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달콤함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냉장고에는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그 과일들이 특별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빙수도 잊을 수 없습니다. 집에 빙수 기계가 없으니 방앗간이나 시장에 빙수집에 가야 했습니다. 가야만 했기 때문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시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드디어 받아들고 돌아오는 시간. 모든 시간이 빙수의 일부였습니다. 하얗게 갈린 얼음 위에 달콤한 팥과 연유, 그리고 빨간 딸기 시럽이 올라간 빙수를 형제자매들이 숟가락을 부딪히며 나눠 먹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팥을 더 많이 먹으려 숟가락 싸움은 치열했지만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함에 서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지금은 각자가 각자의 빙수를 먹습니다. 더 고급스럽고 더 다양하고 더 개인 맞춤형인 빙수를. 하지만 그 빙수에는 숟가락 싸움이 없습니다. 함께 나누는 웃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게 되었지만 덜 나누게 되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 한 조각.
우리는 언제부터 자연을 창문 너머의 풍경으로만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그때는 자연이 우리 삶 속에 있었습니다. 계곡과 우물은 자연의 냉장고와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는 오늘은 물놀이 가자 하시며 동네 이웃들에게 소리치셨습니다. 이웃집 식구들까지 트럭 짐칸에 올라타 덜컹거리는 길을 한참 달려 도착한 계곡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습니다. 그 천국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바위 위에서 미끄러지듯 뛰어내려 시원한 물에 몸을 담그면 그간의 더위가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들은 커다란 수박을 망에 넣어 물속에 담가 두었다가 한참 놀다 지쳐 나온 아이들에게 꺼내주셨습니다. 계곡물에 차갑게 식은 수박 한 입은 지금 먹는 어떤 고급 디저트보다도 달콤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워터파크에 갑니다.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한 시설이 있는 곳으로. 하지만 그곳의 물은 염소 냄새가 납니다. 자연의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동네 한가운데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우물을 길어다 마시거나 세수했는데 우물물은 한여름에도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땡볕 아래서 놀다 들어와 우물물에 발을 담그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시원했죠. 하지만 우물의 진짜 의미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우물가에는 늘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앉아 빨래를 하며 하루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랑방이 되곤 했습니다. 순이 엄마 어제 순이가 감기 걸렸다면서. 응, 그래서 미음 끓여 먹였어. 오늘은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우리 집에 귤이 있으니까 가져가. 그런 대화들이 우물물처럼 맑고 시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하지만 그 메시지에는 우물가의 따뜻함이 없습니다. 도시의 밤은 너무 밝습니다. 네온사인과 가로등, 그리고 창문마다 새어나오는 불빛들. 우리는 언제부터 별을 잊고 살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그 시절의 밤은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가면 마당에 멍석이 칼렸습니다. 밥을 먹고 마당으로 나와 멍석 위에 앉으면 모깃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사이로 반딧불이가 날아다녔습니다. 그 반딧불들은 지상에 내려온 별들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시원한 막걸리를 드시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섬마을 선생님을 들으셨고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아이들은 모깃불 연기 냄새와 풀벌레 소리를 자장가 삼아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쏟아질 것 같았던 그 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 화면에 별을 봅니다. 게임 속의 별을, 유튜브 속의 별을. 하지만 진짜 별은 언제 봤을까요? 그 시절 물건은 부족했지만 마음은 풍족했습니다. 얼음을 사면 옆집과 나누고 수박을 사면 이웃집에 한쪽을 잘라 주었습니다. 불편을 나누는 대신 웃음과 정을 나눴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웃던 그 시절엔 더위도 생활의 어려움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더 적게 나눕니다. 더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더 외로워졌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봅니다. 에어컨 바람에 커튼이 살랑거리고 스마트폰 알림이 울립니다. 우리는 다시 2025년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 어디엔가는 여전히 그 여름이 살아 있습니다. 그 시절의 여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함께라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불편함이 꼭 불행은 아니다라는 것. 진짜 풍요로움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 지금은 버튼 하나로 방 안을 시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여름은 불편 속에서도 따뜻했고 부족 속에서도 넉넉했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 과연 어느 쪽이 더 클까요? 편리해진 만큼 우리는 더 행복해졌을까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행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 추억이 오늘 우리를 미소 짓게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리워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어보는 것,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족과 대화해보는 것, 이웃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시절의 따뜻함을 지금 여기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되살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노을빛 산책이 전해드린 시간여행 어떠셨나요? 50년 전의 바람과 웃음, 그리고 따뜻한 정이 여러분 마음에도 스며들었길 바랍니다. 과거는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현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작은 약속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간을 건너는 산책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